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2명 중에 한 명이죠. 정진상과 함께. 자, 이 사람에 대한 선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 11월에 기소가 돼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2주 뒤에 선고를 합니다. 김용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우선 뇌물 혐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받은 돈.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쓰려고 받은 돈이 아니고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위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재명의 경선 자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 손 벌린 곳이 대장동 업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바로 연결되니까 이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김용 선고가 주목되는 건데, 김용이 뭐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범죄의 덩어리로 볼 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판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사전에 뭐 이런 건 나중에 내가 폭로해야지 해갖고 기록을 남겨두거나 증거를 남겨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 좀 헷갈리고, 그래서 좀 말을 약간 뒤집은 적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김용은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들어 가면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아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뭐 정황 증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자, 2주 뒤니까 아마 지금쯤 그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10월 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그때 쓰기 시작할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쐐기를 박는 각종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알리바이 조작 부분과 관련한 겁니다. 왜냐면 검찰이 특정한, 그러니까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짜들이 있거든요. 이 날짜들에 자기는 거기에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 이러려다가 한번 들통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상권진흥원장인가 뭐 하는 그 사람하고 자기 회의 중이었다. 그랬는데 각종 디지털 증거들을 다 수집해 보니까 그 시간에 그 회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다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용이 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뭐 그거 하나로 이 유무죄는 갈렸다 이렇게 보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10월 말에 무려 16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김용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 증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89쪽. 그 다음에 뇌물수수 부분이 71쪽. 이렇게 해서 뇌물수수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 보면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이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2021년 2월부터 3월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 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2021년 2월부터, 그러니까 몇 달 만에 20억 원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던 거는 대장동 업자들한테 자기들이 특혜를 주고 받기로 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서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그 다음에 6월 초순, 그 다음에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8월 초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그거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그 휴대전화가 이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휴대전화는 김용과 같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3일, 그 5월 3일로 아마 특정됐을 겁니다. 첫 번째 1억 원을 받은 때가 뭐 바바리 코트에 뭐 넣어서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 하는, 그래서 법정에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연까지 했었죠. 그게 5월 3일일 텐데, 그 5월 3일 그날 본인은 뭐 수원 뭐 컨벤션 센터인가 뭐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 경기상권진흥원장인가 뭐 그 사람하고 뭐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보니까 그 시각에 김용은 거기에 있지 않고 뭐 무슨 뭐 경기도 뭐 코리아 경기인가 뭐 하는 뭐 그런 회사에 있었다. 근데 그 회사에 보면 컴퓨터에서 김용이 그날 다른 거 이렇게 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하는 게 이제 들통이 났던,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통화 기록, 통화를 누구랑 언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돈을 나중에 전달하려고 했을 때 김용이 여의도에 있었고, 그때 이제 돈을 전달한 그 뭐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뭐 이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가서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결제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알리바이하고 연관이 돼 있죠. 카드 결제한 거, 뭐 이게 뭐 그 정민용 변호사를 만났을 때 뭐 편의점에서 뭘 사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 입출차 기록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의 주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가 돈이 궁해서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을 땡겨다 쓰고 자기한테 덮어 씌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무슨 소리냐, 김용은 당시에, 아니 김용이 아니고 유동규는 당시에 채무가 없었다, 뭐 이런 은행 계좌 기록 이런 것까지도 다 안 됩니다. 막 어디 여기저기서 빚지면 그 빚 갚으려고 자기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땡겨 썼다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게 공방이 지리하게 전개가 됐고, 근데 이제 결심이 되고 2주 뒤에 선고가 나오니까 그 선고를 한 달 정도 앞두고서 검찰이 쐐기를 막는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건 뭐 요새 워낙 좀 그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판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돈 받았다는 날짜, 이 부분을 본인이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들통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유죄다, 돈을 받았구나, 받긴 받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차피 그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그걸 실제 받은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인하죠. 근데 돈을 준 사람이 상세하게 진술을 한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되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간에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관된다, 이러면은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도, 왜냐면 돈 받은 사람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니까 안 받았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과거에 법원 판결문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은 자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결정적으로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 무죄가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가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용에 관한 2주 뒤의 선고, 이게 특히 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위반 부분에 관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뭐 보고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뭐 김용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건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재명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간에 오르내리고 아마 많은 그 국민들은 그걸 아니 8억 4,700 아니 그 중에 실제 뭐 1억 원인가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떼먹고 그 다음에 뭐 1억 원인가는 또 뭐 전달 안 되고 그래서 6억 4,700인데 자 6억 4,700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검찰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하튼 김용이 경선 자금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저는 유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나왔을 경우 그 뭐 검찰은 뭐 12년을 구형했더군요. 그랬을 경우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 뭐 이재명이 당장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타격이 또 한 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검찰이 마지막 쐐기를 박는 의견서를 판사한테 제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